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317페이지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작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217번 구제신청 1번에 구제 절차의 개시 구제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다. 2번 신청인 및 피신청인 방가를 번의 신청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동그라미 1번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유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동그라미 2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며 부작용 노조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가진다. 방가를 번의 피신청인 사용자라는 견해와 사업주라는 견해 사업주만이라는 견해가 타당한 게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제 신청할 때 신청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니까 피신청인은 사용자라기보다는 사업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 판례 보겠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 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18페이지) 3번의 신청기간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제척기간 4번의 심사절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병용 방가를 번해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치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3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번의 입증 책임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있다. 구제명령 그 목차가 여기가 5가 돼야 되는데 1로 나왔네요. 예. 아마 뭐가 있다가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가를 1번에 부당노동 행위의 판정 동그라미 1번 부당노동 행위 성립 판정 구제명령 동그라미 2번 부당노동 행위 불성립 판정 기각명령 동그라미 3번 작성 및 교부 판정 명령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사용자와 신청인은 각각 교부 방가를 1번에 구제명령의 내용 원상회복 조치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방가를 3번 구제명령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공정력 동그라미 2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결 또는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제명령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공정력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결,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판 OX 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신청 이외에도 직권으로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X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다. 양가로 2번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외에 직접 노동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X.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입니다. 양가로 4번에 소속노동조합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불이익 지불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가로 5번에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X. 왜 X냐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고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6번에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그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할 수 없다. X. 6번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후에 성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양가로 7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지 아니한 근로자 단체의 이른바 법의 노조의 경우 노동 구성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7번의 X. X인 이유는 법의 노조는 구제 신청을 못하지만 조합원 개인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양가로 8번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8번의 X. 왜 X냐면 6월 이내가 아니라 3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노동법에서 날짜 참 중요한데요. 날짜 아니라 기간이죠. 3월, 6월 구분하는 거. 10일, 20일, 5일, 10일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9번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가 되는 거죠. (319페이지에) 10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위하여 신문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X.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받고 신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11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을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당하는 데 대하여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2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각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거 행정쟁송법에서 자세히 볼 건데 겹치는 부분이니까요. 13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X.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불복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의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 절차에서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 확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4번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14번이 X인 이유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 15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X. 왜 X냐면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6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킨다. 16번의 X인 이유는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278번 재심 신청과 구제명령의 확정. 1번에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의 직위. 방법 1번에 재심 신청 기간,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방가로 2번에 행정소송 제기기간,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호,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번에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 신청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3번에)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벌칙이 적용된다. 4번에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위반, 벌칙이 없다.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구노조법 제46조에 대한 헌재의견 결정, 삭제, 긴급명령, 긴급이행명령제 신설. 5번에 긴급이행명령제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방가로 1번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조합이 제기한 경우는 아니다. 방가로 2번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신청권이 없다. 3번에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이행명령, 일부만의 이행명령도 가능하다. 4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당사자, 사용자, 중노위의 신청 또는 직권. 방가로 5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위반은 벌칙이 아닌 과태료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 당해 명령이 자기를 명한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이 불이행일수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 OX 문제 321페이지인데요.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양가 1번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X, 왜 X냐면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일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에 의해 진행된 구제 절차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번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업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사업주 업무집행기관, 업무 담당자는 당사자로서 재심 신청이나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 명령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 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X.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양가
상가로 보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제기해야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제기해야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예, 지금 5번까지 했고요. 그 6번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X인데요. 왜 X냐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 절차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확정 판결의 효력과 구제명령의 효력은 다르다. 구제명령이니까요. 그냥 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8번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법상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8번 X 긴급이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9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9번에 X 왜 X냐면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10번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10번에 X입니다. 왜 X냐면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내려지는 것이다. 11번에 긴급이행명령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11번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인정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는 것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경우이므로 긴급이행의 필요성이 없다. 12번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이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X입니다. 왜 X냐면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구제명령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13번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번 X입니다. 왜 X냐면 13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의 결정으로서 긴급이행명령을 내립니다. 14번에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14번 X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취합니다. 이 조문이니까요. 노조법 제95조 15번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15번에 X 15번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6번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6번에 긴급이행 명령 절차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지금 본 것은 구제신청입니다.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